그림처럼 윗면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오도록 큐브를 놓았을 때 앞면과 옆면에 어떤 색이 오는지 알아보세요. 위 방향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면을 윗면, 또 앞 방향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면을 앞면, 옆 방향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면을 옆면이라고 약속합니다. 먼저 윗면에 빨간색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윗면에 빨간색이 보이도록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윗면에 파란색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파란색 면이 보이도록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윗면에 노란색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윗면에 노란색이 보이도록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D 큐브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바닥면 위에 해당 면을 올려놓고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색을 칠해보세요. 바닥면에 빨간색이 닿도록 놓습니다. 그러면 윗면인 빨간색이 됩니다. 3D 큐브에서는요, 마주보는 면의 색깔이 서로 같습니다. 또 빨간색 면이 바닥에 닿도록 놓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두 가지 경우가 있지요. 앞면이 파란색이라면 뒷면도 파란색이 됩니다. 마주보는 면의 색깔이 같기 때문이죠. 또 오른쪽 옆면이 노란색이라면 왼쪽 옆면도 노란색이 됩니다. 이번엔 앞면이 노란색, 뒷면이 노란색, 또 오른쪽 옆면이 파란색, 왼쪽 옆면이 파란색이 됩니다.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서 3D 큐브에서는 마주보는 면의 색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모양을 만들고 1층, 2층, 3층을 정해본 후 아래의 입체 모양을 완성해 보세요. 먼저 3개의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3개의 모양 중 어떤 모양이 1층 모양일까요? 1층은 큐브가 3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운데 있는 그림이 1층 모양이겠죠? 그리고 2층에는 큐브가 2개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3층에는 큐브가 하나 필요합니다. 1층, 2층, 3층을 정했다면 모양을 합쳐서 그림의 모양을 완성합니다. 다음 모양을 만들고 합쳐서 아래의 입체 모양을 완성해 보세요. 3개의 모양을 먼저 만들어 봅니다. 3개의 모양을 모두 만들었다면 합쳐서 아래의 모양으로 완성해 봅니다. 보기와 같이 왼쪽 모양에 큐브를 한 개 더 붙여서 오른쪽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모양에서 한 개 더 붙인 큐브에 동그라미 하세요. 단, 보이지 않는 곳에는 숨겨진 큐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모양, 어디에 큐브를 하나 붙여야 오른쪽 모양과 같아질까요?
여기에 큐브를 하나 더 붙여야겠죠? 또 2번 볼게요. 2번은 왼쪽 모양에서 어디에 큐브를 하나 더 붙여야 오른쪽 모양이 될까요? 이곳에 큐브를 더 붙여야겠죠? 다음 모양을 만들고 1층, 2층, 3층을 정해본 후 아래의 입체 모양을 완성해 보세요. 주어진 세 개의 모양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주어진 그림 안에서 1층 모양은 이 모양이겠죠? 또 2층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3층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모양을 합쳐서 아래의 그림과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다음 모양을 만들고 3D 큐브가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만들어 볼게요.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한 3D 큐브는 모두 19개입니다. 다음 모양대로 쌓고 빈 곳에 올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차례대로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면 큐브가 하나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죠. 그리고 두 개, 세 개,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빈 곳에 올 모양은 큐브를 하나 더 붙여서 만든 큐브 5개가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들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꼭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큐브가 2개씩 위로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큐브 2개가 더 올라간 모양이겠네요. 2개씩 5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19쪽에 3번 볼게요. 큐브가 먼저 하나가 있어요. 윗면에는 노란색, 앞면은 파란색, 옆면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큐브가 앞면에 하나 더해졌어요. 세 번째 그림에선 옆면에 하나 더해졌고요. 네 번째 그림에선 또 앞면에 하나 더해졌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에는 옆면에 큐브를 하나 더해야 할 것 같죠? 4번 문제도 볼게요. 윗면에 노란색, 마찬가지로 앞면에 파란색, 옆면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2개가요. 앞면에 큐브를 하나 더했어요. 또 옆면에 하나 더했고요. 네 번째에는 앞면에 더했어요. 그럼 다섯 번째에는 또 옆면에 더해서 모양을 완성할 수 있겠죠? 다음 방법대로 큐브를 굴리고 바닥면의 색의 규칙을 알아보세요. 큐브 한 개를 보기처럼 놓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볼게요. 우리 문제에서는 윗면에 노란색, 앞면에 빨간색, 또 옆면에
파란색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큐브를 그린 방법이 앞에서와는 조금 달라졌죠? 그럼 이제 보기처럼 큐브를 놓았다면 제시된 방법으로 큐브를 굴려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른쪽으로 굴리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굴리면 파랑, 노랑, 파랑, 노랑. 화면에서 바닥에 닿은 면의 색깔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마주보는 면의 색깔이 같은 걸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윗면의 색깔과 같은 색깔이 바닥면의 색이 되겠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랑, 노랑, 파랑, 노랑. 우리가 보기의 큐브를 오른쪽으로 굴렸더니 바닥에 닿는 면의 색깔이 파랑, 노랑, 파랑, 노랑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브를 오른쪽으로 굴리니 파랑, 노랑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야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적어도 봅니다. 21페이지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윗면은 빨간색, 앞면은 노란색, 옆면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굴려볼게요. 노랑, 빨강, 노랑, 빨강. 이번에는 노랑, 빨강이 반복되네요. 꼭 규칙을 말로 표현해보고 또 써보는 연습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방법대로 큐브를 굴리고 바닥면의 세개 규칙을 알아보세요. 이번에는요, 오른쪽 또는 앞으로 굴리기입니다. 앞면이 빨간색, 윗면이 노란색, 옆면이 파란색이 되도록 놓습니다. 교재의 그림에 딱 맞게 굴리면 돼요. 그러면 파랑, 빨강, 노랑, 파랑, 빨강, 노랑이 반복되네요. 다음과 같이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약속합니다. 입체 모양을 만들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찾아보세요. 교구 탐색에서 약속했었던 것처럼 위, 앞, 옆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큐브를 보기처럼 놓았을 때 위에서 보면 노란색 면이 보이고 앞에서 보면 파란색, 그리고 옆에서 보면 빨간색 면이 보이겠죠? 그림처럼 큐브를 놓고 위에서 본 모양, 또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이 어떠한지를 25쪽에서 찾아서 번호를 써봅니다. 위에서 본 모양은 노란색 사각형이 두 개 가로로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10번입니다. 또 앞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이 두 개가 가로로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1번이고요. 또 옆에서 본다면 빨간색 사각형 면이 하나 보이겠죠.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은 3번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모양을 만들고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25쪽의 그림들 중에서 찾아서 표에 번호를 적어 봅니다. 다음 조건에 맞게 놓아보고 색칠해 보세요. 조건은 앞에서 보았을 때의 색이 모두 같도록 놓습니다. 윗면의 색은 모두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윗면에
노란색이 보이도록 놓는데요. 앞에서 보았을 때의 색이 이렇게 다르면 안 되고 같아야 합니다. 그럼 앞면에 파란색이 보이도록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앞면에 모두 빨간색이 보이도록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앞면에 파란색이 보이도록 놓았을 때에는요. 옆면엔 빨간색이 보입니다. 또 앞면에 빨간색이 보이도록 놓으면 옆면에는 파란색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윗면에 빨간색이 모두 보이고 앞면의 색이 같도록 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찾아서 앞면과 옆면을 색칠해 봅니다. 노란색이 보이고요, 앞면에. 그럼 옆면에는 파란색이 보이겠죠? 앞면에 파란색이 보인다면 옆면에는 노란색이 보입니다. 3D 큐브는 마주 보는 면의 색깔은 같고 위, 앞, 옆에서 보았을 때의 면의 색깔은 모두 다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윗면이 파란색인 경우를 찾아봅니다. 윗면이 파란색이면 앞면이 빨간색, 또 옆면은 노란색인 경우가 있어요. 또 윗면이 파란색인 다른 경우는요. 앞면이 모두 노란색, 옆면이 빨간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맞게 놓아보고 색칠해 보세요. 위에서 본 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보았을 때의 색이 모두 같도록 놓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았을 때 모두 빨간색이 보이도록 한번 놓아 볼게요. 앞에서 보았을 때 빨간색이기 때문에 앞면이 보이지 않는 이 큐브는 노란색이 앞을 향하도록 놓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앞면은 모두 빨간색이고요. 옆면은 노랑 빨강이 됩니다. 또 이 경우는요. 앞면은 모두 빨간색, 그리고 옆면은 모두 노란색이 되네요. 그러니까 다른 답이 되는 것이지요. 또 앞면이 모두 노란색이 되도록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앞면에 모두 노란색이 보이도록 놓는데요.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앞을 향하는 면이 꼭 노란색이 아니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았을 때의 색이 노란색인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면이 모두 노란색이고 또 옆면이 모두 빨간색인 경우와 앞면이 모두 노란색이고 옆면은 빨강 하나, 노랑 하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층별로 쌓아 입체 모양을 만들고 위에서 본 모양을 색칠해 보세요. 1층, 2층, 3층의 모양을 보고 층별로 먼저 만들어 봅니다. 일 층, 2층, 3층을 차례로 쌓아 보고요. 위에서 본 모양을 교재에 색칠해 봅니다.
다음 입체 모양을 큐브 몇 개로 만들었는지 세어보세요. 고개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개 모양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노란색 면이 두 개가 가로로 나란히 보입니다. 이곳에는 큐브가 두 개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큐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한 3D 큐브는 모두 3개가 됩니다. 1번 문제 함께 볼게요. 1번 모양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위에서 봤을 때 각 자리에 사용한 큐브는 모두 1개입니다. 그러므로 큐브의 개수는 4개가 되겠지요. 두 번째 문제의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모양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요. 각 자리에 필요한 큐브의 개수는 위에서 보았을 때 각 자리의 큐브의 개수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문제의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한 3D 큐브는 모두 7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약속합니다. 입체 모양을 만들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찾아보세요. 먼저 문제의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서 보는 것을 앞, 또 이 방향에서 보는 것을 옆, 그리고 위에서 보는 거라고 약속합니다. 먼저 위에서 본 모양을 볼게요.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의 면이 3개가 보입니다. 니은처럼 보이고요. 빨간색 정사각형 면이 2개, 노란색 정사각형 면이 하나가 보입니다. 1번처럼 보이네요. 앞에서 보면 파란 색깔의 면이 3개가 보일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니은 모양처럼 보이고요. 파란 색깔의 면이 3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찾아보면 7번과 같네요. 옆에서 보면 노란 색깔 면 2개, 그리고 빨간 색깔 면이 하나가 위에 있어요. 니은이 옆으로 뒤집힌 모양으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3번이라고 저는 유추해 보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이지요? 34쪽에 그림을 보고 입체 모양을 만든 후에요.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오른쪽 옆에서 본 모양을 잘 관찰하고 35쪽의 그림들 가운데에서 똑같은 모양의 그림을 찾아 번호를 적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한번 교구 없이 풀어볼까요? 위에서 본다면 기억이 옆으로 뒤집힌 모양으로 보일 것 같아요. 빨간 면 2개, 노란 면 하나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4번처럼 보일 거예요. 또 앞에서 본다면 이렇게 4개의 면이 보일 건데요. 전체 모양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보이겠죠. 1층에는 빨간색, 파란색의 면이 보이고요. 2층에는 노란색, 파란색 면이 보일 거예요. 20번처럼요. 또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3개의 면이 보이겠죠. 니은이 옆으로 뒤집어진 모양으로 보일 거예요. 파랑, 빨강, 그리고 2층에 노랑이 보이겠네요. 2번 그림처럼요. 만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위에서 본 모양 살펴볼게요. 위에서 보면 4번처럼 보이지요? 또
앞에서 보면 1층에 빨강, 파랑, 그리고 2층에 노랑, 파랑, 20번처럼 보이네요. 옆에서 보면 1층에 파랑, 빨강, 그리고 2층에 노란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2번 그림처럼 보이네요. 층별로 쌓아 입체 모양을 만들고 위에서 본 모양을 색칠해 보세요. 세 개의 모양 중 어떤 모양이 1층일까요? 1층 모양, 2층 모양, 3층 모양이겠지요? 층별로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쌓아 볼게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앞쪽은 이쪽이지요. 맨 앞쪽에는 파랑, 노란색 면이 보이고요. 가운데에는 빨강, 또 그 옆에는 노란색 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뒤쪽에는 파란색 면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요. 그림과 같이 큐브를 쌓아보고 겉면에 보이는 색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보기처럼 큐브를 놓았을 때 빨간색 면은 위, 아래, 파란색 면은 앞, 뒤, 그리고 노란색 면은 오른쪽 옆과 왼쪽 옆, 색깔별로 두 개의 네모난 면이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놓아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보기처럼 큐브를 놓았을 때 겉면에 보이는 세 개의 개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앞면에는 파란색 면이 두 개가 보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뒷면에도 파란색 면이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면은 모두 네 개가 보이고요. 또 노란색 면은 위와 아래에 각각 두 개씩 보여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개네요. 빨간색 면은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보입니다. 이렇게 놓으면요. 앞과 뒤에 파란색 면이 보여요. 두 개요. 그리고 위에는 빨간색 두 개, 아래 빨간색 두 개가 보여서 빨간색 면은 네 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면은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그래서 모두 네 개입니다. 이렇게 놓으면요. 파란색 면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두 개고요. 노란색 면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네 개입니다. 또 빨간색 면은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네 개고요. 이렇게 놓으면 앞에서 봤을 때는 빨간색 두 개, 뒤에 빨간색 두 개. 그래서 빨간색 면 네 개 보이고요. 파란색 면은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이렇게 네 개가 보입니다. 노란색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또 두 개가 보이고요. 우리는 똑같은 3D 큐브 두 개를 가지고 모두 다른 형태로 놓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겉면의 개수가 다르네요. 그림과 같이 큐브를 쌓아보고 겉면에 보이는 세 개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그림처럼 큐브를 놓았습니다. 앞에서 보았을 때 3개, 또 뒤에서 보았을 때 3개, 모두 6개입니다. 노란색 면은요, 오른쪽 옆면에 하나, 또 왼쪽 옆면에 하나 있겠죠? 그래서 2개입니다. 빨간색 면은 윗면에 3개, 또
아랫면에 3개, 모두 6개네요. 두 번째 문제도 알아볼게요. 파란색 면은 위에서 보았을 때 3개, 아래에서 보았을 때 3개, 모두 6개입니다. 또 노란색 면은요,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모두 6개고요. 빨간색 면은 앞면에 하나, 또 뒷면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2개입니다. 모양을 만들 때의 큐브의 개수는 같지만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겉면의 개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다음 보기와 같이 오른쪽과 아래쪽의 숫자는 각각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큐브 윗면의 세개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림 위에 주어진 세개수만큼 3D 큐브를 놓아보고 색칠해 보세요. 보면 맨 윗줄에는요, 빨간색으로 2라고 쓰여져 있고요. 또 노란색으로 1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빨간색 면이 2개 보이고 노란색 면이 하나 보인다는 뜻입니다. 또 아랫줄을 보면 파란색으로 2, 또 노란색으로 1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건 아랫줄에 파란색 면이 2개, 노란색 면이 하나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타낸 숫자의 색깔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줄에 있는 그 색깔 면의 개수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면 2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가로 세로 줄의 수를 잘 보고 3D 큐브를 놓아봅니다. 42쪽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맨 윗줄에는요, 빨간색 면이 하나, 파란색 면이 하나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놓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놓일 수도 있어요. 숫자의 순서는 색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면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숫자를 놓으려고 보니까 제일 왼쪽 줄 아래쪽에 있는 숫자들을 보니 파란색 숫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 줄에는 파란 색깔 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렇게 자리를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는 제일 왼쪽 줄에는 빨간색 면 하나, 노란색 면 하나가 필요합니다. 빨간색 면의 위치는 정해졌으니 그 아래에는 노란 색깔 면이 보이도록 놓아야겠죠? 그러면 이곳에는 빨간색 면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제일 오른쪽 줄에도 빨간색 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림 위에 주어진 색개수만큼 3D 큐브를 놓아보고 색칠해 보세요. 제일 윗줄에는요, 빨간색 면이 하나, 파란색 면이 2개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랫줄에는 노란색 면이 2개, 빨간색 면이 하나가 보여야 합니다. 제일 윗줄에 파란색 면이 2개가 보여야 하는데 아래에 있는 숫자들을 보니 파란색 큐브는 이곳에 하나, 이곳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윗줄에 파란색이 들어가는 자리를 확정 지을 수 있고요. 그러면 남은 곳에 빨간색을 놓아야겠죠? 그리고 아랫줄에 보니 노란색 큐브가 제일 왼쪽 줄에 하나, 또 가운데 줄에 하나 있어요. 그럼 남은 곳에 빨간색 큐브를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가 조건에 맞게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꼭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볼게요. 제일 윗줄에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2개 맞고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는 노란색 2개, 빨간색 하나 맞습니다. 또 제일 왼쪽 줄에 보면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 맞고요. 그리고 가운데 줄에는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는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맞아요. 이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숫자는 그 숫자와 색깔만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쓰여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제일 윗줄에는요, 파란색 하나, 노란색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아랫줄에는요,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쓰여진 숫자를 보니까요, 왼쪽 줄에도 각각 색깔별로 큐브가 하나씩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도 색깔별로 하나씩 큐브가 들어갑니다. 제일 윗줄에 수의 조건을 보고 큐브를 이렇게 놓아 볼게요. 그랬을 때 세로줄 조건에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큐브를 이렇게 놓으면 세로줄 조건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반드시 파란색은 오른쪽, 빨간색은 왼쪽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노란색이 왼쪽, 빨간색이 오른쪽에 들어가야 세로줄 조건에 맞게 큐브를 놓을 수 있는 거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제일 윗줄에 왼쪽에 노란색을 놓고 오른쪽에 파란색을 놓아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파랑이 왼쪽에 놓이고 빨강이 오른쪽에 놓일 것이고요. 제일 아랫줄에는 빨강이 왼쪽, 노란색이 오른쪽에 놓입니다. 그러면 세로줄 조건에 모두 맞고요. 같은 세로줄에는 색깔별로 하나씩 놓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로줄 조건에도 맞습니다. 45쪽의 문제들도 풀어볼게요. 제일 위에 줄에는요, 빨간색 하나, 파란색 두 개가 보입니다. 또 아랫줄에는요, 빨간색 두 개, 노란색 하나가 보입니다. 저는 6개의 큐브 중에 색깔이 하나 있는 노란색의 자리부터 찾아볼게요. 노란색은 아랫줄에 있고요. 아랫줄 중에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 빨강의 자리가 정해지지요. 그리고 나면 우리 세로줄의 조건 볼게요. 각 세로줄에 빨강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빨강은 가운데 줄에 들어가야 하고요. 파랑이 양쪽 끝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큐브의 위치를 찾는데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답을 찾을 때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꼭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요, 이 문제에서 파랑의 위치를 먼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랑은 윗줄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제일 왼쪽 줄과 가장 오른쪽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큐브를 놓고요. 그럼 빨간색 큐브의 자리가 정해지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 있는 노랑의 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각 세로줄에 빨간색 큐브가 하나씩 들어가는 조건을 보고 빨간색 큐브의 자리를 찾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5쪽의 마지막 문제도 풀어볼게요. 제일 윗줄에는 빨간색 면이 두 개, 노란색 면이 하나 보입니다. 또 그 아래에는요, 빨간색 면 하나, 파란색 면 하나, 노란색 면 하나가 보입니다. 제일 아랫줄에는요, 빨간색 면이 두 개, 파란색 면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제일 왼쪽 줄에는 빨간색 면이 이렇게 세 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가운데 줄과 제일 오른쪽 줄을 보니까 44쪽에서 풀었었던 조건과 같아요. 같은 세로줄에는 색깔별로 큐브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즉, 같은 세로줄에는 같은 색깔의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빨강은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이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는 제일 오른쪽에 먼저 한번 놓아볼게요. 색깔을 보면 파랑 하나, 노랑 하나인데요. 노랑은 가운데 줄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줄에는요, 노란색이 하나만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노랑은 제일 오른쪽 줄에 있어야 하고 파란 큐브가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 노랑, 파란 큐브를 놓았죠? 그러니까 빨간색 면이 보이도록 놓고요. 이곳에 남은 큐브를 놓으면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빨강을 가운데에 놓고 노랑을 가장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노랑이 오른쪽에 놓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리를 바꿔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큐브를 놓아야 하고요. 제일 오른쪽 아랫줄에는 빨간색 면이 보이도록 놓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만 해결해 보았는데요. 문제 해결하고 나면 문제의 답을 색칠해서 표시해 봅니다.